그런 문제 너무 많으니까 뭐 학부모 민원 뭐 이렇게 그냥 뭐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안 하면서 그냥 막 선생님들한테만 뭐 책임을 묻고 이런 부모들도 너무 많고 그런 부모들한테서 큰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그 공감 능력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니까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자칫하면 우리가 성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교육 정책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교육이 안 되는 세상인 게 좀 디폴트인 게 좀 있어요.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사회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은 제일 적은 질문이 그거예요. 지역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은 가장 작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이렇게 별로 그러니까 피해로 혹은 이제 경험으로 와서 닿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란회 때도 그 여동생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엄마 옷 벗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들었지 실제 이제 이게 그렇게 더 심해지고 더 일상화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인이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 나의 어떤 그 영상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돌려서 보고 공유하고 낄낄거리고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 지역의 공동체성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서로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증상으로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요즘 저도 회원들하고 옛날에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용건을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문자를 먼저 보내서 통화가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직접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실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모든 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도구화하는 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면 그만이니까 문자도 차단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희박해지고 깨져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어떤 결말을 자꾸 상상하게 돼서 좀 쉽지 않네요. 그 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남성들은 어디에서 소속감을 얻고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아카라이브라든지 그런 일베라든지 뭐 그냥 뭐 꼭 일베가 아니더라도 그런 아카라이브 뭐 이런 악랄한 곳이 아니더라도 남초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예전에 일베에서 나왔던 시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반에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여성이 느끼는 이 사회랑 남성들이 느끼는 이 사회가 너무 차이가 커졌다. 그게 되게 이런 갈등의 기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무슨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이런 현상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뭐 이런 기사가 나는 건 별로 없고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어봐도 뭐 이런 게 있다, 뭐 가난해졌다,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도 이렇게 관계가 엉망이 됐다라는 얘기는 크지 않은 것 같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심해졌고 저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 딥페이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더 정말 지옥 같은 사회가 됐는지. 저는 그 커뮤니티 문화에서도 되게 전체주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해요. 댓글이 모두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의견 달면은 거기서 이제 엄청난 대댓글과 뭔가 폭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을 남기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잦아지면서 점점 더 그곳에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나가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커뮤니티에서도 드러나고 그게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의 그런 문화적으로. 그런 게 좀 그런 거에서 되게 힘듦을 느끼는 게 아닐까?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뭐만 조금 다르면은 넌 되게 이상하다, 넌 되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해서 네이트 판에 올라간다든지 뭔가 제가 잘못했나요? 막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사이트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런 거를 판결을 내려주길 원해요. 근데 그 댓글에서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잘못했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의 그 의견을 고수할 수 있는 힘도 굉장히 약해졌고 그리고 누구한테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게 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더 불안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뭘 했는데 그게 되게 큰 잘못이 되거나 민폐인 게 될까봐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그냥 차라리 그런 예민한 거에 내가 시달릴 바에는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편한 거죠. 그러고 온라인에서 그냥 나는 이런 거 보고 뭐 웹소설도 보고 커뮤니티에서 뭘 즐기고 이런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내가 잘못할 바에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기술을 이제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된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훨씬 더 향상시키고 더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라고 일단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에 더불어서 그렇게 파괴된 단절된 인간관계 그리고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거나 혹은 아주 드러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또 익명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익명성은 텔레그램이 문제가 됐던 게 익명성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떻게 거꾸로 보면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생각을 표현하고 공격받지 않고 추적당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테러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을 보장받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익명성과 정보보호인데 그것이 거꾸로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AI에게 물어봤더니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성,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국가 시민들 그룹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AI가 내놨어요. 예. 예. 저 AI 정말 똑똑해요.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 두 가지의 그 딜레마,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민주적 자기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AI 익명성 뒤에서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건 환상이었고 그런 익명성에 의해서 오히려 권력이 더 말을 할 공간만 넓어졌고 여성들이 말할 공간은 점점 더 위축돼서 여자가 자유롭게 말하려면 남자 아이디, 남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 척은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남자 편의 말을 해야만 수긍을 받고 여자들한테 이 딥페이크가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남성 권력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남패미 같은 말을 하면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처음 20년 전에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는 이게 민주주의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을 되게 막 환상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건 사실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다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 아니었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더더욱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
그러니까 보통의 뭐 네이버라는 공간보다도 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텔레그램 같은 공간은 생겨봤자 전혀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방종. 그러니까 저는 네. 좀 그게 이제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은 철저한 그 익명성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곳 같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마약과 포르노, 아동 성착취물의 범죄의 온상이 사실은 텔레그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한국은 또 이제 박인혜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좀 유독 전체주의가 강력한 문화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인터넷 IT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게 몽골처럼 인터넷이 안 터지면 딥페이크를 뭘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문화일 테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이 뭐 서너 개씩 막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접근성이 높아서 그런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비인간화의 문제도 뭐 당연히 있고 뭐 마스크를 코로나 터졌으니까 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이러면 다른 나라 다 말 안 듣는데 한국 사람들만 제일 먼저 마스크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제일 먼저 직방으로 겪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말해서 좀 안 됐지만 그 자폐 성향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원래 남자들이 더 떨어지잖아요.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더 높고. 근데 그게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마스크를 쓰면 그게 더 악화가 됐다면 누구에게 더 악화가 됐을까를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비인간화와 인간에 대한 대상화, 물화, 뭐 인간에 대한이지만 여성에 대한이죠.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심해졌다라고도 다 뭐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저는 이제 우리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왜 한국만 유독 더 그러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유례 없는 발전의 그쵸. 후유증인 거죠.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한류가 일으킨 명성이 딥페이크가 다 무너뜨린 셈인데 저는 그게 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자본주의 자체가 점점 가속화되고 이 AI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연결되니까 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 보이지 않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과학기술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과학을 또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학기술은 좋은 것이야. 지금도 AI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어떤 인간 교육 뭐 이런 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의 뭐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도덕주의자 뭐 이러면서 또 막 공격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바로 자본주의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격해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한 것도 좋지만 그래서 또 가장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런 플랫폼들이 국가를 초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이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부를 가졌고 영향력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제 소셜 미디어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책임자들 이제 불러가지고 매년 책임을 묻고 있는데 왜냐면 그 안에서도 뭐 마약이나 뭐 성범죄나 너무 많은 범죄들이 이제 공모가 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뭐 경영진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되게 많은 거를 혁신시키기에는 되게 부족한 거죠. 여기에 되게 크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면책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입할 때도 우리가 뭐 동의하는 거에 아마 들어 있나 봐요.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겠죠. 이쪽은 발행인이나 발언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인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 면책 조항을 없애겠다는 공약도 했었고, 음. 근데 막상 이제 당선이 돼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지. 이거 반발도 되게 심한 거예요. 예.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반발도 되게 심하고, 자금줄일 수도 있지.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트위터 일론 머스크도 뭐 드로프인가요? 이름이 뭐였지? 드로프. 드로프가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빨리 석방을 해라. 이거는 네. 말이 안 된다. 무슨 뭐 칼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칼을 만들었는데 칼 만드는 사람이 칼을 만들었는데 칼을 쓰는 사람이 살인 저질렀다고. 우리는 살인 저지르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칼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플랫폼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쟁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합법적인 수사에 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최소한. 근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체포를 할 때 방조하고 뭔가 했던 거에 대해서 혐의를 이제 씌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국가를 초월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플랫폼들이 도저히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제 공조가 점점 더 다 텔레그램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조금 이번에 사실 구하라 그 금고 사건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하고 싶다 나왔던 결국엔 거기서 나온 문제는 아이폰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폰을 해지를 그 안에를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아이폰 때문에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텔레그램도 결국은 보안이고. 근데 전 기본적으로 약간 생각하면 그만한 짓을 안 저지르면 되지, 왜 굳이 그만한 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 삶에? 약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보통 맞아, 연예인들한테 뭐 그렇게. 네, 연예인들한테 우리가 막 약간 그냥 일반 사람 애초에 하지 않는 짓이야. 성범죄, 마약, 폭행 원래 안 해 우리는. 그것도 있잖아. 그걸 굳이 하지 말자고 약속할 건 뭐라? 비밀번호 엄청 길게 해갖고 본인도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그 네. 경찰서. 그래서 아니 솔직히 뭐 청소년 때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얼마나 나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으며 막 그런 거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행동이다. 근데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보안을 유지하는 거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무인도 같은 걸 누가 사서 그걸 누군가한테 렌트를 해주고 그 누군가가 거기서 마약이나 어떤 폭행이나를 일삼았다면 당연히 그거는 공조가 돼서 당연히 벌써 끝났을 일이다. 근데 왜 사이버라고 해서 그걸 그냥 냅둬야 되냐. 그 칼이랑 분명히 다른 문제다. 공간을 제공했다. 말장난이지. 네, 공간을 제공을 사이버 안에서 했으면서 그거를 왜 미루냐.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돈이 물려있긴 한데 아직 이건 우리의 인식이 지금 뭔가 사람들이 혼미해서 그렇다 생각이 들어. 자본주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돈 주고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은 저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난 폭력 문제가 나 사이버만 제공했는데 텔레그램은 톡방인데 이걸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온라인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어떠한 수익을 창출했는데 범죄의 온상을 만든 거죠, 완전. 범죄 장소를 자기가 제공해놓고서는 나는 그건 아닌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제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 네. 도의적으로는 플랫폼들도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절차를 갖춰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플랫폼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지를 하면 할수록 그 이용자의 자유도를 그쵸. 떨어뜨리니까 플랫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전철을 밟았던 게 그 사진 올리는 사이트, 텀블러 아닌가? 텀블러가 텀블러. 그 포르노를 제지하면서 맞아. 망하는 없어졌죠. 수순을 밟았어요. 거기가 되게 컸었는데 망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든 포르노를 트위터든. 금지했죠. 그거를 보고서 그 수순을 밟을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들끼리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틱톡, 미국은 페이스북, 뭐 국가에서 우리 선수다라고 하고 내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제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플랫폼이 이기게 놔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고 정치인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국가보다 더 거대한 권력이 생겨나 버린 근데 상황인 저는 것 같다. 그 텀블러나 지금 텔레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포르노 올리거나 거기서 뭘 짓을 하지 않는데도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있고 뭐
그렇게 건강한 형태로 유튜브도 물론 거기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전한 플랫폼인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솔직히 오버로 나올 수가 없는 플랫폼이다. 텔레그램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건 좀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람은 선한 의지가 있고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플랫폼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번에 그 양양 보셨나요? 여름에 양양? 우리 양양이 올해 관광객이 엄청 양양이 엄청 줄었대요. 관광객이. 근데 그 이유가 얼마 전까지 이제 양양이 막 뜨면서 거기가 완전 헌팅의 거리로 된 거예요. 유흥의 거리. 그러면서 가족 단위가 확 사라지고 건강한 여행을 하게 싶어서 이제 양양을 안 가게 된 거예요. 이미지가 안 간다. 열심히 세핑하고 다니던. 그게 그 몇 년 사이거든. 양양이 떴다는 얘기를 그게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바뀐 거예요. 떴다는 게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네. 확 없었대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쓰지 않는 이유가 너무 이게 사실은 맞아요. 텔레그램은 당연히 저도 그쵸. 그런 문제 해결돼야 돼. 수사에 협조하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플랫폼 자체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아니라 아카라이브에서도 하고 있고 걔도 또 무슨 사이트에서도 하고 있고 뭐 지네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지인들끼리 하면은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막 이런 문제가 사실은 플랫폼의 제재 바깥에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텔레그램에서 당연히 수사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텔레그램 문제는 걔네가 이제 그런 사람밖에 남지 않는 플랫폼 그 넥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밖에 남지 않은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를 하려고 걔네는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이 4월부터 수익화 광고 수익을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000명 이상 되는 채널에 대해서 텔레그램 50%, 채널 주 50%에 대한 광고 수익을 이제 나눠주겠다. 뭐 크립토라는 뭐 코인으로 뭐 나눠주겠다. 뭐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올해 4월부터. 그래서 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대통령 탄핵되고 이렇게 카카오톡이 한번 그 대화를 넘긴 적이 있어요. 사찰. 카카. 네. 그때 저는 그때 다 텔레그램 넘어갔거든요. 카톡 쓰던 운동가들이. 네. 근데 그때 저는 카카오톡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망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은밀한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보다, 봐도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대화를 넘겨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CCTV 있어도 찔리는 우리는 일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찰당할까봐.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감시와 어떤 CCTV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때 좋은 점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CCTV 투명한 거죠. 그래서 범죄 검거율이 얼마나 빨라졌어.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다인데 돈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그 범죄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지금 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다음 그게 어떻게 될지가 되게 저는 주목해야 된다. 예. 저기 엄벌 처벌 네. 소방서를 보내고 그 두루프 걔가 탈퇴 운동 보내고 뭐 원래 러시아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랑스로 국적을 국적이 4개래요? 예, 네. 국적이 4개인데 지금 프랑스 국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됐고 아마 거기서 이제 재판 받을 것 같은데 뭐 원래 뭐 좀 친분이 있었다고 하던데 마크롱이랑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지금 사이도. 뭐 이제 뭐 그 죄목이 한 12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그런 뭐 마약이나 이런 뭐 성범죄나 이런 걸 뭐 공조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방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판결이 또 프랑스 내부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다른 플랫폼들까지 영향을 아마 받을 것 같아서 그 판결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운동을 해야 되겠네. 텔레그램 그쵸? 프랑스 정부에다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민성은 한국 정부보다도 프랑스 정부가 훨씬 더 예민하게 예민하게 생각을 받아들일 하는 수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온라인 여성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해외 청원하는 거 번역해서 다 하고 네. 똑똑해. 알렸더라고요. 네. 똑똑해요. 이 얘기도 사실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좀 늦게 인지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빨리 사건이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
그 엠번방 그 전에 뭐 소라넷부터 엠번방 디지털 성폭력 이 문제를 계속 그거를 주시하고 있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는 막 운동에 참여를 하다가 또 각자의 삶을 사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슈가 들어왔을 때 되게 발빠르게 반응을 하는 뭐 여성 단체들 그리고 조직들 그리고 페미니즘 동아리들 뭐 이런 그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대책 TF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던데 그런 게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이슈를 끌어당기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늦게 인지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보통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약간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항상 그 피해자들 딥페이크 그 피해 영상들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그냥 단순히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만 이게 막 빨리 움직인 게 아니라 여성들이 또 되게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놓치지 않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회의를 할 때 지혜님이 이거 차라리 잘 됐다. 이거 되게 긍정적인 그 신호다. 라고 해서 띵띵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음모론을 한편으로는 믿지만 이게 음모든 나발이든 간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이후에 뭐 법제도가 어떻게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들의 허점들이나 혹은 시행 과정들을 모니터링해서 정부나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계속 그 얘기 진행되는 거를 이제 고개를 세차게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도 다시 이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저도 그 얘기 나누기 전에 어쨌든 제가 번역했던 그 포르노랜드라는 책에서도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쓰신 게일 다인스라는 저자분이 반포르노 운동가이신데 그 미디어 학자세요. 그래서 그 미디어 에 얼마나 그 포르노가 뭐 퍼져 있고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강연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뭐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포르노를 거기서 이제 발전된 기술로 그 포르노적인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측면도 물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그 포르노적인 컨텐츠가 이 기술의 발달을 견인한다 오히려 그런 그 대목도 있어서 또 저도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을 또 해봤는데 실제로도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인터넷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 보급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 보급도 굉장히 다 빨랐고 모바일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엄청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책에서도 실제로 인터넷이 처음 보급이 됐을 때 포르노적인 컨텐츠가 제가 봤을 때 책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1997년이랑 2002년 사이에 포르노의 지분 자체는 20%에서 5%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미디어가 처음 성장하고 기술이 처음 발전할 때는 포르노의 힘으로 약간 이렇게 그게 되다가 나중에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면서 그 지분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텔레그램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도 그렇고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이거는 너무 그 여자들 얼굴에다 합성해서 그거 하기에 너무 좋은 기술인데? 라는 생각도 당연히 했고,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알게 된 것도 그런 범죄로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의 발전으로 그 여자들이 더 그런 성착취에 더 취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너무 우리나라는 특히 아까도 가 나왔지만 그 학교에서의 나와 이 핸드폰 속에서 내가 접속하는 커뮤니티와 이거의 나는 되게 격리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그냥 얌전한 학생이다가도 이 세상 속에서의 나는 또 완전히 다른 자로 내 삶에서 그게 되게 또 큰 부분이잖아요.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는 워낙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정말 얘네들을 이렇게 잘 교화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안 할 수 없고 당연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폰트 불법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했었는데 요즘은 다 유료로 쓰잖아요. 유료 폰트는. 그게 워낙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법으로 썼다가 걸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불법은 벌금으로.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워낙 이용자 수가 많았잖아요. 뭐 22만 명? 그게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뭐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뭐 공유받아서 이렇게 보고 하는 정도는 안 걸리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거기서도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텔레그램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안전한 게 너무 자명하니까 아무도 안 잡아가고, 여기는 원래 그런 공간이니까 보안성이 극도로 보장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잘못 걸리면은 내가 벌금형에 처해진다든지 뭘 세게 벌금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빨간 줄이 그인다든지 그런 선례가 한번 나와주지 않으면은 그게 약간 누적되고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 사람들이 정말 이건 나쁜 행동이니까 하면 안 돼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걸리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 그래서 뭐 요즘은 당연히 폰트도 뭐 유료로 구매를 해서 쓰듯이 이런 거는 이런 공간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그냥 강제로라도 주입되게 선례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되게 안전한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짓을 했을 때 걸리네. 나는 이게 사실은 진짜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행위라는 게 실제로는 누가 그런 짓을 대놓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지인 앞에서. 근데 그런 안전한 익명성의 공간이 있고 여기가 안 잡아간다는 걸 아니까 그런 행동을 더 부추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실질적인 결과가 따를 거라는 거를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조를 해서 딱 박아두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이상적인 생각으로 뭐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뭐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이런 공간은 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놔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조치가 필요하긴 하다. 강제적인 조치가.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지난번에 엠번방 때도 진짜 센 놈들만 잡아가지고 처벌도 엄청 세진 않았지만 몇몇 이제 방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잡아서 정말 뭐 진짜 총책 막 이런 사람들만 잡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자잘한 사람들은 그냥 다 풀려난 거잖아요. 뭐 웰컴 투 비디오 때도 손정우 하나만 그리고 한두 명 정도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아예 다 처벌 없이 갔고 다 겹칠 거 아니에요. 웰컴 투 비디오 있었던 애들이 엠번방에도 있고 지금 이 딥페이크 방에도 있고 다 겹쳐서 있을 텐데 여러 번 해도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작은 걸로 소지나 그 방에 들어있던 것만 해도
작은 처벌이라도 음. 어쨌든 무조건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 기록이 남는다라고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됐다는 애들이 건데. 가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들도 뭔가 이게 조금 안 좋은 짓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냥 옆에 친구도 하고 하니까 놀이처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막 얘를 나쁘게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뭐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인성이 안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이게 너무 왜? 놀이처럼 하는 것도 인성이 너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 여자애를 가지고 내가 얘를 인생을 복수하고 어떻게 싶어서 막 하겠다, 막 인생을 이런 게. 막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처럼 하는 애들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중에 여학생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 선생님을 여고에서 뭐 했다. 4명의 뭐 여학생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남자 애들이 남자 좀 반에서 조금 왕따를 당하는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를 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놀이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은 처벌이라도 좀 이루어졌을 때 확실히 아이들이 좀 더 경각심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 딥페이크가 지금 공론화됐지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싸우고 계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프로필을 캡처했을 때 알림이 가게 하는 기술을 카톡에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라.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아마 그런 기능이 있어요. 대화를 캡처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님의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뭐 이런 알림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누구님의 사진을 뭐 캡처했습니다. 프로필 캡처했습니다. 이런 알림이 그 프로그램 자체, 어플 자체에 내장이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우회해서 할 애들은 또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재미로 접근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단계에서 좀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자체에서 그런 캡처하는 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허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딥페이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합성 프로그램. 거기에 사진을 이제 넣어야지 그러니까 걔가 나오는 그 거니까.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뭔가 그거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뭐 토큰을 해서 뭐 결제를 해서 뭐 한 장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파는 거니까 사실 뭐 그걸 개발한 주체를 찾아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추적이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수사도 되게 힘들고 그런 거겠죠.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그 어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거기서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미지가 대부분 외국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여성 쪽의 일이다 보니까 뭐 여성들 간의 연대, 여성 뭐 성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커뮤니티. 성자만 들어가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AI로 딥페이크가 가능해. 근데 이거를 포르노 합성을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AI 사실 이미지 생성기들은 초반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로 포르노 만들면 어떡할 거냐, 이걸로 뭐 가짜 뉴스 만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되게 컸고요. 뭐 디즈니나 이런 곳에서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조금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좀 이름 알려지고 AI 이미지 생성 뭐 하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미 다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제 성과 관련된 이미지들, 아니면은 얘가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포르노 이미지가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포르노 이미지를 여자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가 이제 초반에 있어서 그거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못하게끔 또 알고리즘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양지화된 AI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를 만든다는 거죠. 그 범죄자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에 맞는. 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에서 쓰고 있는 그 딥페이크 AI는 지금 쓰고 양지화된 AI 생성기가 아니라 걔네들이 만든 생성기를 가지고 걔네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죠. 걔네가 만든 거고 걔네가 뭐 서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고 뭐 이런 코인처럼. 네네 코인처럼 그리고 걔네 또 추적이 안 되는 코인을 사용해서 또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주동자 뭐 이런 방을 만든 사람 이런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네, 수사의 힘든 부분인 거죠.